안녕하세요. 서난스탁 로로쌤입니다.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12월의 선물 옵션 만기일에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입니다. 다우지수는 35,800 이렇게 건드려주는 거 좋다 말씀을 드렸고 한두 차례 이렇게 건드리다 보면은 저항은 받을 수 있겠지만 바로 돌파 못하더라도 이 정도만 해도 뭐 거의 V자 반등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템포 쉬었다가 돌파 시도하면 한두 번 정도 더 건드리면은 넘어갈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나스닥은 전일 조금 부족했지만 15,800포인트 쪽으로 붙어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건드리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우앤 나스닥 모두 단기 저항 구간에 놓여 있다. 이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넘어가서 안착하면은 뭐다 사상 최고치 다시 돌파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이제 하락폭이 좀 적었죠. 그래서 뭐 V자 반등이라고 하고 해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낙폭이 크지는 않았다. 다우지수에 비해서는 낙폭이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모습을 양대지수 모두 보이고 있다. 뭐 특별한 뭐 이슈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이제 뭐 JP모건에서 2022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종식되면은 세계 경제는 완전한 회복을 예상한다. 그래서 증시도 선진 증시 저 S&P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이제 뭐 8%, 뭐 신흥국이 18%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헝다그룹이 채무 불이행을 했는데 이제 뭐 과거에는 처음에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랑 뭐 비교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얘기 쏙 들어갔습니다.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중국 증시 뭐 아예 그 뭐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도 올라오고 있죠. 홍콩 증시가 좀 약했는데 홍콩 증시도 올라오면서 지금 21선 정도는 올라타주는 모습이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에 대해서 뭐 채무 조정을 하던 뭐 국유화를 하던 이 중국이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에 다들 신뢰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무난하게 좀 넘어갔다. 이번 주는 연준이 이제 블랙아웃 기간 도입하면서 연준 위원들이 이제 발언을 못하니까 오히려 뭐 매파적인 발언 못하는 게 시장에 긍정적일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다. 그래서 뭐 한 3,000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 안쪽으로 뭐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뭐 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해서 이제 마감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그 선물을 뭐 대량 청산하거나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면은 뭐 다음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그러니까 3월이죠. 3월까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중간에 청산하면은 뭐 상승이 정체되겠지만 현재는 선물을 계속 쌓아가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청산하지 않는 거는 이건 3월까지 롤오버 시킬 물량을 대비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추가적으로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3월 뭐 이번 만기 이후 전망 3050포인트 뭐 바로 돌파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뭐 거의 V자 만들기니까요. 한두 번 건드리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3050 넘어가면은 흐름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고 3050 넘어가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바뀌었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요 그 연중 저점 찍은 날 11월 말일 날 이날 기분은 나쁘다. 그런데 하락 포지션을 이 전주부터 해서 한 100억 정도 청산하면은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11월 말일날 저점 찍을 때 나왔다. 100억 약간 안 됩니다. 그래요. 99억 5천만 원대였으니까 100억 약간 안 되는데 반올림에서 100억이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도 뭐 60억 이렇게 연속적으로 풋옵션 대량 청산, 하락 포지션을 청산 나오고 여기서 반등 강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만기일까지 한 3,000포인트 전후 2,99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수급을 좀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하락 포지션을 일부 쌓는 것 같았지만 뭐 크게 쌓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뭐 상승 포지션을 좀 청산하게 됐는데 선물까지 청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물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3030포인트에 붙어가면서 3050은 못 넘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제일 좋은 건 3050 건드리고 살짝 밀려서 한 32, 30 정도에서 끝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베스트는 아니지만 두 번째 대안 정도로는 가장 뭐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 수급도
양호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옵션 수급 보면은 콜옵션 매수가 대거 들어왔고, 이건 차월물이에요.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풋옵션 매수가 들어왔는데, 잘 보시면은 마감에 풋옵션을 대거 줄였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이게 90억 이상 매수하고 있다가 마감 동향에 보시면은 한 50억을 정리를 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만기되는 풋옵션 같은 경우 50억을 정리했을 수 있겠지만, 여기는 동시호가 이후에요. 그러면은 애초에 매매가 안 된다. 그럼 차월물 풋옵션을 50억을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리. 콜옵션 선물은, 이 큰 금액이 들어간 선물은 상방 포지션, 콜옵션도 소폭이지만 상방 포지션. 자, 풋옵션도 50억이나 매도를 했으니까 밀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밀리면, 하락하면은 손실 나는 거예요. 풋옵션 매도는. 그럼 50억 이 구간도 적어도 밀리지는 않아야 돼요. 하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뭐 아직까지 뭐 포지션은 이제 구축하기 시작한 거니까 확실하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이 높은 거는 적어도 3월까지 선물은 롤오버된 물량이 몇만 개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3월까지는 위쪽 방향이다. 그리고 이제 1월 만기일까지도 현재 포지션 구축 시작은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 옵션 포지션도. 그럼 선물 옵션 다 양호하다. 그리고 뭐 주식은 외국인들이 뭐 매수는 안 하고 있었는데 마감에 그냥 뭐 좀 이렇게 담았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마감 동향에 좀 담았습니다. 여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는 이제 한 1000억 정도 뭐 그 동시호가에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한 1000억 정도, 이제 한 1500억 이상 뭐 매도 물량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조금 소폭 매도했나 싶었는데, 뭐 마감 동향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이제 중립 정도, 코스피 매수, 이 주식은 중립 정도, 코스닥도 이 정도는 소폭 매수지, 매도하지 않았다 정도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코스피를 여전히 매수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연기금 현재 정책대로면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더 매도해야지 연기금이 매수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이제 상승할 때마다 부담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계속 뭐 연기금은 뭐 시장을 이제 어렵게 만드는데 크게 일조했다라는 거. 앞으로도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면 줄일수록 연기금은 우리나라에 부담을 강하게 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연기금은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여야 돼요. 유지만 해도 줄여야 되고 올라가면 더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연기금은 정책상 우리나라 주가를 부양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해외 쪽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좀 부담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투신이나 사모펀드, 기관 쪽은 이쪽을 보고, 금융투자는 아니다. 이건 단기 자금이고 프로그램 영향력이 있는 자금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금융투자는 제외하고 이 국내 이 투신하고 사모펀드 중심으로 보고 외국인의 수급을 보는 게 코스피는 유리하다. 근데 코스피도 외국인들이 공매도 쳤던 부분을 이제 뭐 환매하는 뭐 일부 쇼커버링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물량 정도가 들어온 거고, 외국인은 현재 뭘로 한다? 선물 옵션으로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선물 옵션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선물 옵션의 수급을 분석하면서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코스피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그럴 경우에는 외국인 선물 옵션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분석하는 거를 공부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20포인트에 딱 걸쳐놨습니다. 돌파했다라고 하기에는 2포인트 넘어간 거니까 여기서 조금만 쉬어도 다시 이탈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더 상승하기 전까지는 여기 걸쳐놓은 정도, 돌파 시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코스피는 이제 뭐 저항을 앞두고 있고, 코스닥은 저항을 살짝 걸쳐놨다. 만약에 1020포인트 돌파해서 안착하면 어떻게 된다? 1060포인트 돌파 시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위쪽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코스닥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코스피가 강해지고 있는데, 코스피 매매해도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코스피는 아직도 약세권이고 저항 하나 돌파해봐야 중립 구간인데, 코스닥은 뭐다? 현재 1020포인트만 넘어와서 유지돼서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강세 구간으로 넘어온 거고,
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당연히 뭐 코스닥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동향을 참고하셔야 돼요. 코스피도 지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에 돌입은 했지만 코스닥이 여전히 더 강하다. 수익성을 보면은 코스닥이 유리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가 회복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도움을 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에서 올라올 때 삼성전자가 도움을 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역시나 뭐 77,500원 요 구간을 돌파 시도 정도 나왔습니다. 뭐 아직까지 완벽하게 돌파했다기에는 여기서 양봉 하나 정도는 더 세워줘야 되는데 기존에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이 이 아래에 이 72,500원 이탈해서 아래에서 유지되다가 한 차례 업그레이드되면 위에서 이렇게 올라올 거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 되면은 여기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구간인데 지금 3번 구간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3번 구간이 뭐냐? 이 3번 구간을 넘어가야지 삼성전자가 위쪽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강해지는 구간으로 가는 거지. 지금은 바닥에서 반등 정도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8만 원대까지는 8만 원 초반까지는 여기까지는 반등이에요. 물론 반등이 나온 것도 잘한 건데 82,500원을 넘어가 줘야 삼성전자가 진짜로 상승 구간으로 돌입한다라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삼성전자는 잘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 차례는 조금 숨고르기 정도는 나와도 되는데 오늘도 이제 잘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쉬었다가 숨고르기 한 다음에 가격 조정보다는 이 기간 조정 받는 게 좋겠죠. 쉬었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SK하이닉스는 11만 5천원 넘어가서 여기 지지력 테스트 계속 받고 안착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정도 되면 11만 5천원을 지지 구간으로 삼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지금 벌써 중심선에 있는 이 12만 2,500원 넘어가고 있죠. 13만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는 기존 주가 그냥 다 회복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랑은 다르다. 삼성전자는 약세 구간에서 회복되려고 하는 거고 하이닉스는 이제 강세 구간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아직 넘어간 건 아니지만 넘어갈 준비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가 반등 나오는데 이 IT 투톱이 일조를 할 것이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 체크하시고 저는 2차전지 쪽에서도 좀 일조를 해줄 거다라고 보면서 삼성 SDI가 72만원 구간을 이제 회복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72만원 아직 회복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으로 이제 상장이 밀려서 이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을 이 LG화학 같은 경우 자, LG화학 같은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어제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삼성 SDI가 아니라 LG화학 쪽을 보셔야 됩니다. 다 요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G화학은 약세를 보여도 좀 이상할 게 없었는데 기존에 90만 원 구간은 계속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약세를 보여도 좀 이상할 게 없는데 쉬어도 되는데 삼성 SDI보다는 LG화학 쪽이 지금 이제 수급이 좀 붙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이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SDI가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나 이제 SK이노베이션은 그룹에서 배터리 부분을 분할을 해서 상장을 시키려고 분할을 했는데 삼성 SDI는 그대로 들고 간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봤으나 지금 그 회복 구간이 늦어지면서 LG화학의 이제 자회사인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증권신고서 제출해서 상장 절차가 진행된다라는 부분에서 LG화학이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던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지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쪽이 이제 네이버인데 40만원 넘어가야 된다라고 있는데 딱 붙여놨습니다. 돌파는 아니에요. 내일 한 번 더 양봉을 세워줘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네이버랑 카카오 이 인터넷 관련주들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겁니다. 카카오는 12만원 지지력 테스트 다시 받았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강해지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단은 이제 네이버 올라오고 카카오 올라오고 하면서 긍정적인 이슈를 또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카카오 모빌리티든 카카오 엔터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천천히 보시면 되고 한 차례 반등이 나와서 만약에 14만 5천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강세 구간으로 가는 건데 이 구간 넘어갈 때 또 진통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본인들이 좀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국민들이 뭐 코로나 대응 잘못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기업 쪽으로 이제 화살을 좀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뭐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거, 중간에 대신 이제 반등 구간이 나오면은 조정으로 이제 한 템포 쉬어가는 정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기존에 누누이 설명해 드렸고, 저희가 칼럼도 올려드렸으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터넷 관련주 이런 쪽이 뭐 시총상위 쪽이 뭐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아직 회복이 조금 느려요. 21만원 이 구간을 회복했다가 다시 이탈, 그리고 어제 한번 두들기고 좀 쉬고 있는데, 이 21만원을 회복해 줘야지 23만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21만원 회복이 지금은 시급하다라는 거. 회복을 예쁘게 잘해줬었는데 뭐 이건 시장 영향력으로 밀린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 혼자만 뭐 도망갈 거야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밀렸는데, 21만원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뭐 제자리 찾아가는 건 23만원 정도만 가도 서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23만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25만원, 이렇게 2만원 단위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 슬금슬금 이제 순환매 돌면서 힘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동차 얘기 나오고 이제 2차 전지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뭐 미국 쪽을 보면은 2050년 탄소 중립 행정명령 서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2035년까지 자동차는 전기차로 전면 교체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마그네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CIS, 뭐 전고체 관련주죠. 그리고 매스트래픽, 뭐 신흥 SEC,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소재 관련주들 먼저 올라왔었고 순환매 쪽이 돌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비안 목표 주가를 모건 스탠리에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테슬라도 상향되고 뭐 리비안도 상향되고 전기차 이제 제조업체들이 목표가가 상향되고 있다라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리비안 하면 뭐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에코캡하고 대원, 화성이다. 이 두 종목 뭐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 우신시스템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 대원, 화성은 이제 11% 올랐는데 에코캡은 보면은 오늘 상한가를 들어왔습니다. 기업 자체가 뭐 대장이라서 강한 것도 있겠지만 이 LS 일렉트릭이랑 협력 계약 체결을 한 부분도, 전기차 부분에서 협력 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이슈, 해외 리비안 이슈 두 개 같이 겹쳐 있어서 그렇다. 자,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대원화성하고 우신 시스템은 최근에 뭐 낙폭이 컸으니까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시작점, 출발점 정도는 만들었습니다. 최근 리비안이 상승을 해도, 상장 후에 상승해도 좀 잘 못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좀 계기가 돼서 좀 회복이 좀 나오면은 좀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좀 나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LG이노텍은 제가 몇 안 되는 코스피 종목 중에서 그 베스트 종목으로 몇 번이고 제가 영상을 개별적으로도 올려드렸죠. 그래서 18만원 요 터치할 때도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8만원 이후가는 다시 오지 않을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은. 그리고 이 저점을 계기로 해서 요 20만원만 회복하면은 아마 고점 돌파해서 넘어갈 것이다. 실적 좋고, 그리고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경쟁사인 샤프 같은 경우가 베트남에서 셧다운되면서 LG노텍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이제 가격 경쟁도 좋아졌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애플에서 내년에 뭐 출하량을 이제 1억 3천대로 잡았다가 1억 7천대로 이제 뭐 30% 이상 이제 상향을 했죠. 그러면서 부품사들에다가 다 얘기를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받아서 LG노텍은 다시 한번 30만원 쪽으로 붙었다. LG노텍 32만원, 뭐, 저 지금 28만원, 32만원 사이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32만원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휴식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휴식을 꽤나 안정적으로 한 20일 정도 휴식을 꽤나 잘 취했죠. 그래서 지금 뭐 바로 32만원을 돌파해도 되고, 한두 번 건드리고 나서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쉰 다음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 왜냐, 다른 쪽으로도 이제 자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다른 쪽에 자금이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LG이노텍에 이렇게 자금이 집중된 거였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소수 섹터에 이제 자금이 집중됐어요. 예를 들면 뭐 엔터 콘텐츠 쪽에 집중됐다가 뭐 메타버스 NFT에다가 집중됐다가 이렇게만 올라가지 나머지는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안 움직였죠, 아예. 그리고 일부 2차 전지 섹터 이런 식으로 소수 섹터에다가만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뭐 경기 민감주들, 뭐 반도체 섹터 올라오죠. 경기 민감주들, 소위 말하는 굴뚝주라고 하는 뭐 철강주라던가 뭐 화학주라던가 전체적으로 다 순환매가 싹 돌고 있죠.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최근에 뭐 해운주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바닥권에 있던 화장품주도 올라오고 정유주도 올라오기 시작하고 다 올라오죠. 그러면은 지금은 소수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제 제자리를 슬금슬금 찾아서 올라오는 전체적인 순환하는 장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에만 자금, 이 수급이 쏠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추후에 언제든지 돌파해도 되지만, 순환매 노리면서 돌파해도 되지만, 이제 조금 더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추세 예쁘게 잘 만들었을 때, 32만원 이렇게 건드리면서 한 두 번 정도 건드리고, 뭐, 연말이든 내년 초든 넘어가주면 뭐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지켜보자고요. 수급 동향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LG노텍이 이렇게 좋다면은 BH 당연히 봐야겠죠. BH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21,500원 넘어와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동력 충분하다라는 거.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 리스크지만 그 리스크 빼고는 괜찮습니다. 대신 이제 LG노텍은 지금 한 20일 쉬었는데 BH는 한 일주일밖에 안 쉬었으니까 조금 더 휴식 구간이 필요할지 아니면 바로 치고 나갈지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 이 두 종목이 만약에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하면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이제 19,000원 막 넘어오기 시작했고 화려하게 올라오기보다는 꾸준하게 올라와서 중간에 또 휴식도 잘 취하고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보통은 이제 후발주로도 많이 움직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행주, 뭐 항공주 이런 쪽이 좀 오늘 움직였는데 화이자인 바이오엔테크에서 이제 우리가 맞는 화이자 백신이 부스터샷까지 맞으면은 오미크론 항체 수치가 25배까지 올라간다라고 해요. 25배.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면은 자,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오미크론의 효과가 2차 맞은 사람까지는 아예 효과가 없다. 아예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느냐. 기존에 처음에 최초에 나올 때 뭐였어요? 95%까지 중증자로 넘어가는 걸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25배면은 자, 100%가 되려면은 4%, 현재 4%면은 25배면은 100%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100% 효과가 있을 리는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까, 그럼 현재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오미크론에 대항하는 항체 효과가 4%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봐줘야 3% 되고 그런 거죠.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현재까지는 이제 현재 맞은 것과 2차 백신 맞은 것까지는 효과가 거의 없다. 뭐 이 정도의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뭔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일단은 미국에서는 위드 코로나랑 리오프닝주들이 이제 관련해 가지고 좀 안전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제적으로만 볼게요. 의학적인 부분은 이제 그쪽 전문가들 분들께 맡기자고요. 그래서 좀 이상한 마음을 안고서 보면은 하나투어 같은 경우 최근에 여행주 중에서 좀 세게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빠르게 회복하면서 8만 원 건드리고 있습니다. 8만 원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하나투어는 당분간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눌려왔던 이 심리가 뭐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요즘은 이제 워라벨이라고 하죠. 그 본인들의 이제 생활이 더 중요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여행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백신을 뭐 잘 맞고 좀 안전하게 해서 이제 여행도 다니고 내년에 뭐 정말로 JP보건의 얘기처럼 이제 코로나가 종식 수준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이고, 뭐 독일의 자 차기 그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처럼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된다라고 하면 뭐 그것도 뭐 최고가 되겠죠. 뭐 이건 다 긍정적인 얘기이긴 한데 일단은 좀 희망을 좀 가져보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3만 원 구간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돌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1선 꼬리 말아 올리고 지금 저항 구간에서 밀리지 않고 있죠. 돌파할 구간을 돌파 못하면은 한 차례 급락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밀려야 되는 상황에서 안 밀리고 있다라는 것도 오히려 돌파 확률을 이제 좀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롯데관광개발이라던가 뭐 카지노 관련주들, 뭐 여행주, 뭐 카지노주, 항공주 뭐 다 같이 움직이죠. 면세점주 이렇게. 롯데관광개발도 17,500원 요 구간 건드리고 있는데 이 구간을 넘어가서
19,000원까지 넘어가야지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7,500원을 넘어갔다라고 하면 저점 확인 가능성이 높은 거고 19,000원 넘어간다 그러면 다시금 위쪽 방향으로 궤도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뭐 글로벌 텍스프리라던가 뭐 CJ CGV 같은 뭐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 움직였다. 엔터주 쪽에도 하이브 같은 경우 이 3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오히려 방탄소년단 이 멤버들이 주식을 조금 매도했다라고 나왔는데 오히려 이 33만 원 뭐 진작 매도한 거로 이날 뉴스가 나온 것뿐이고 오히려 33만 원이면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벌써 35만 4,500원까지는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하이브나 뭐 큐브 엔터 이런 엔터주들도 좀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 메타버스랑 NFT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자, 넥스트, 뭐 엔텔스,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휴식을 취했는데 반등 정도는 모색하고 있고 위쪽에 한 72,000원 구간 정도 요 구간을 좀 넘어가줘야지 좀 더 강해지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펄어비스나 이런 게임주 같은 경우도 항상 뭐 나오고 있는데 펄어비스, 뭐 드래곤플라이 이런 종목들도 위쪽에서 휴식 취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4만원 구간이 저항 구간이니까 이 구간을 넘어가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중천장으로 고점 형성하고 다시 다중천장으로 고점 형성을 밀리는지 이 부분 뭐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셀바세아이나 바른손,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뭐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FNS로 이제 사명을 변경했죠. 블루베리 NFT 뭐 이런 뭐 핑거나 아톤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NHM 벅스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싸이월드 Z 기대감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 정도나 되면은 이제 슬슬 좀 줄여가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싸이월드 Z가 이제 17일 날인데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오히려 좀 휴식 구간을 만들 수도 있으니 그 전까지 보시고 그리고 싸이월드 뭐 도토리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제 싸이월드 관련된 이제 BGM 이 음악들을 과거에 이제 추억 향수에 젖는 음악들 그 아티스트들 찾아가서 이 축제를 한번 한다고 하죠. 유재석 씨가 나오는 이제 예능 프로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최근에도 좀 좋은 모습 보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조금 줄여가는 모습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면은 뭐 인트로메딕이 오늘 이제 그 쉬고 있는 구간에서 다날 같은 경우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다날이 뭐 같이 올라왔죠. 다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싸이월드 부분도 있지만 뭐 페이코인이 구글 결제 서비스로 오픈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두들기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0원 넘어가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와서 저는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수익 실현 일부 해내나가면서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꾸준히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넘어간다라고 하면 뭐 고마운 거 되겠죠. 자, 일단은 저희는 뭐 5,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미 3배 이상 올라와서 뭐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의 4배가 되니까 뭐 충분히 이제 수익 많이 올리신 분들 축하드리고 요거는 이제 정리하는 구간으로 좀 비중이라도 조금 줄여가는 구간으로 일부라도 수익 실현하는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 테마 쪽에 뭐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래도 45,000원 회복하면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이고 하나 시스템은 바닥권에서 반등이 시작되는 뭐 하나그룹이면 이제 세트레가이도 있는데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하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반등을 이제 모색하는 모습이죠. 아직까지 뭐 한 45,000원 요 구간도 회복을 못했으니까 일단은 45,000원을 회복하면은 움직임이 조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좀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45,000원 회복하는지 이 여부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텔리안테크가 뭐 그룹사는 아니지 인텔리안테크가 뭐 가장 저한테는 이제 우주항공 이 관련주는 1픽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전고점을 거의 두들기고 있습니다. 85,000원 구간 뭐 요 구간도 넘어간다라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자, 뭐 아마존 관계자를 뭐 미국 쪽 지사에 이제 영입을 해서 뭐 부사장 쪽으로 뭐 영입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또 이제 이슈를 만들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인텔리안테크에는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슬금슬금 다시 한번 보실 때가 됐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아난티 같은 경우 정부에서 종전선언 관련해서 북한이랑 소통 채널을
갖고 있다라고 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순환매가 조금 돌았는데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테마성 종목들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 좀 강하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21선에서 걸쳐가지고 크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다. 다음 목표치는 12,000원이 되고 12,000원을 넘어가면 14,000원 되고 2,000원 단위로 보면 되겠죠. 뭐 신원이나 좀 더 가벼운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큰 상승을 보이지는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경협주들 쪽보다 이런 테마 쪽보다는 아무리 지금 현재 우리 그 대통령께서 이 종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뭔가 업적에 욕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출발을 크게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쪽이 좋아지려면 이런 걸 발표했을 때 좋아지려면 뭐 해야 된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시장이 순환매가 돌면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시장이 오히려 쉬는 구간 살짝 뭐 급락 말고요. 살포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때 이런 대북 관련 이슈는 나와야 그래야지 순환매로 테마성으로 이쪽에 돈이 단기적으로 쏠리면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소수 종목들 그리고 작은 섹터들의 종목이 돈이 집중되니까 한 번에 올라올 때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죠. 근데 지금은 돈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못 올라오는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소수 집중되던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거, 분산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아난티, 신원, 뭐 일신석재, 대아티에 전체적으로 강세는 보였지만 뭐 특별히 뭐 특징 섹터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진단키트 관련주가 순환매가 나오다가 조금 쉬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덜 나온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만약에 현재 외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반등이 나와서 이제 반등을 노리면서 이제 뭐 추가 상승을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로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7,000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제대로 진단키트 관련주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뭐 크게 뻗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은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고점 만드는 형성하는 부분을 잘 보시고 만약에 뭐 뒤에 후발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조금 약하다 싶으면은 그 구간에서는 좀 비중을 조금 조절하면서 보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볼 수 있다. 지금은 꼭 이렇게 테마성이 아니어도 이슈성이 아니어도 정상적인 종목들도 잘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기일이었는데 무난하게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좀 강하게 잘 마감을 했고 저희가 생각한 좋은 방향 쪽으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마감 이후에 수급 동향도 내년 3월까지 뭐 적어도 현재 뭐 내년 1월까지만 보더라도 뭐 당장의 수급은 좀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크게 기존에 뭐 11월까지 좀 우려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정신적인 부분부터 좀 개선을 해서 약세장이 아니구나라는 거 지금은 순환이 돌고 반등장이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마음가짐을 좀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저희도 이제 뭐 회원분들께도 가장 뭐 먼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인데 제일 중요해요. 지금 구간에서 절대 공포감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하락하는 날이 나오면은 기존처럼 추가로 밀리는 거 아니야 저점 깨지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 이제 나한테 기회를 또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쉬고 계시던 분들은 다시 시장에 진입하셔야 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있으신 분들은 좀 내가 정말 좋은 종목 들고 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조금 이슈성 종목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라는 부분들은 일부 반등 나온 구간에서 좀 교체를 할 필요는 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1차적으로 조금만 올라와도 교체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언제든지 뭐 저희 쪽을 찾아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이제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